오늘의 정치 속풀이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부가 인선을 계속 발표를 하고 어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또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개혁에 좀 속도가 나는 모습인데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 검찰 해체 표현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 당내 뭐 민주당 내에는 좀 강경파들도 있잖아요.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하다 이런 반응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당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당 분위기 전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네. 과하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일부 말씀한 대로 검찰 개혁이 신속하고 강하게 해야 된다는 좀 강성 기류가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온도차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게 그 흐름이 맞을 수 있죠. 네. 개혁이라는 게 지난 정부를 보더라도 뭔가 힘으로 눌러서 하는 게 개혁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적 여론, 그 다음에 야당도 어느 정도의 입장을 듣고 나서 차곡차곡 단단하게 해야 개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워딩이죠. 어떤 조직을 해체해버린다 이런 것들은 단어가 그렇게 썩 좀 좋은 이미지로 오진 않잖아요. 뭐 개혁이랑 해체는 완전 의미가 다르긴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를 제대로 된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네. 게 개혁이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국민들한테 소구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당에서 다른 의견 낼 수 있죠. 예.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또 강하게 좀 재빠르게 해라 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입장까지 다 포용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동안 썼던 뭐 검찰청 해체 이런 뭐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좀 센 발언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에요. 다 뭐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뭐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정성호 후보자가 대통령을 좀 이런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후자의 경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예. 정식 장관도 안 된 분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발언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하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할 생각이 있는데 네. 그게 많은데 당내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다가 타이밍 다 놓치지 않았냐. 검찰개혁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일종의 조바심이 좀 있다. 그래서 강경파들은 정성호 후보자의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 또 조금 더 감정적으로 좀 동요되는 그런 분위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또 이제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뭐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진행자가 좀 묻는 과정에서 그거는 좀 허언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뭐 약간의 좀 논쟁이 벌어졌어요. 끝나고는 뭐 이래서 언론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글까지 올리고. 언론 개혁이 이제 KBS에 대한 개혁이겠죠. 근데 사실 뭐 진행자가 말을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진행자 과하게 잘못하긴 했을 수는 했어요. 있지만. 왜냐하면 허언이라는 단어를 와서 말하자면 노은지 앵커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거 허언 아니에요? 라는 것들은 면전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면전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진행 방식이죠. 단어 그게 선택이. 뭐 언론 개혁까지 가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KBS가 지금 내부적으로 스스로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라는 것이고 KBS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는 차제로 하고요. 예. 사실 이제 검찰 개혁으로 다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기간의 문제일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 자체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차곡차곡 해 나가자는 부분에 있어서 미완의 검찰 개혁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당원들이나 당내에서 강성 발언을 하는 법사위 의원들은 빨리 합시다. 이거 머뭇거리다 또 못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선거용이죠. 추석 전에 그거 한다는 건 지금 사실상 한 2달 남았는데 두세 달. 네. 두세 달 안에 어떻게 검찰청 개혁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용으로 전당대회 용으로. 그래서 당원들이 좀 속 시원하다. 그래 빨리 하겠다. 뭔가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네. 이제 표를 그들에게 얻을 수 있으니까 예. 라고 하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고 사실 빨라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추석 전은
어려울 거는 같은데요. 그쵸. 이게 뭐 단순한 작업은 아니니까 뭐 시간은 당연히 걸릴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용어로 이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한 말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검찰 개혁에 관심 있는 당이 조국혁신당인데 네. 뭐 조국 전 대표는 옥중서신도 계속 내는 것 같고 어제는 조국혁신당에서 윤건희 정권, 뭐 윤석열, 김건희 합쳐서 윤건희 정권 이러는 것 같아요. 윤건희 정권의 부역검사 명단을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저희가 알려진 걸로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좀 이제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이 다 포함이 됐고 근데 심지어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분은 중앙지검장으로 갔거든요. 네네. 그럼 조국혁신당이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어떤 상황과 민주당이 보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교도소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결국 검찰 때문에 무리한 기소, 꼭 조국 전 대표를 향한 표적 수사 이것 때문에 간 거다. 2019년부터 시작된. 예. 그래서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고 조국 전 대표가 없는 당이 지금 별로 존재감도 없고 대통령 후보도 못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감정 상태라는 건 이해해요. 네. 근데 이걸 정치에 반영해서 무슨 정권의 부역자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네. 검사 명단을 뭐 제출했다, 제출하고 모르고. 하는 것이 네. 올바른 정치 행태가 아닌 거죠. 방금 전에 정청래 의원 얘기도 하셨는데 예. 진행자가 허언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언론이 있는 건데 그런 발언도 하라고 질문도 하라고 이걸 또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자리를 박차하려고 했다. 못 참을 뻔했는데 그래도 참고 나왔는데 이래선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정치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예. 감정을 투영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언론계 선배신 분이 이제 KBS 라디오 진행하셨는데 언론개혁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나중에 교체되시는지 한번 잘 보려고요. 정청래 의원이 혹시 그걸 노리고 그런 표현을 썼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청래 의원이 그런 말을 해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예. 본인의 위치를 상당히 뭔가 힘도 세고 나는 그런 말 해도 되는 도덕적 우월성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거의 당대표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밖에 나와서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예. 굉장히 우려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이게 뭐 장성철 평론가 발로 시작이 돼서 서용주 대변인이 거의 꽃을 피워서 전당대회가 명심 어심의 경쟁이다. 이게 뭐 좀 화제가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 당원 표심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좀 앞서고 현역 의원들 분위기는 박찬대 의원 쪽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정치부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뭐 분석들을 하고요. 네. 취재를 해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사실상 초반에는 조금 뜨거웠어요. 박찬대 의원 쪽의 당원들, 지지하는 쪽의 당원들이 정청래 의원을 굉장히 많이 공격했죠. 그쵸. 왕수박으로 이제 칭호를 해서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공격했는데, 지난 시정연설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정청래 두 분 손을 포개서 잡고 둘이 잘해보시오. 멋지게 경쟁하시오. 한 뒤로는 조금 그게 잦아졌어요.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 당심에 있어서 추이는 현재 스코어는 정청래 김호준? 정청래 예, 네. 의원이 좀 앞서는 양상?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근데 당심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뭐 김어준 씨를 필두로 한 누구죠? 이동영 씨 뭐 등등등 구독자들이 많잖아요. 예. 구독자들이 뭐 100만, 150만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가 대부분 민주당의 뭐 핵심 당원들이 많이 청취를 하고 구독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보면 네.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이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주 활동 무대가.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아무래도 선택을 하게 되고, 박찬대 의원은 당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의원들, 그다음 이재명 당시 대표. 그 옆에서 정치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지 않냐.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해서 당원들 인식에 남아있는 건 정청래 의원이니까. 그렇죠. 원래 당 대표를 지금 도전하지만 그분 별명이 당 대포였어요. 당대표. 아니, 화력이 제일 좀 셌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은 사실 당원도 아니고 당적을 가진 적도 없으신 것 같은데 방송인 김어준 씨의 어떤 영향력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게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정청래 의원은 정말 어심 후보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 좀 화제가 됐던 행사가 지난 주말에 김어준 씨와 이제 탁현민 전 비서관이 함께 기획을 했던 또 행사가 열렸는데 네. 거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의원이 다 갔더라고요. 네. 이건 좀 어떤 현상이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 구성원들 그 주변 이런 분위기가 저희 당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예. 문화 침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 원형 경기장 같은 아레나에서 네. 굉장히 시설이 좋은 데잖아요. 뭐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거기서 인천에 되게 비싼. 굉장히 화려하게 마치 무슨 연예인들 공연하는 것처럼 정치 행사를 그렇게 기획을 했다. 문화 공연 예.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보면 뭐지 하고 한 번은 볼만한 그런 장면을 연출했고 참석자들도 범 여건을 뭐 총망라한 느낌이에요. 이게 뭐 친명, 친문 이런 것도 없이 뭐 구별이 없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기획한 뭐 탁현민 전 비서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행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그 근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떤 특정 개인이 공식적인 직함이나 그런 것을 가지지 않은 채로 계속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또는 행사하는 듯하게 보이는 것이 네. 과연 맞는 거냐 그런 의문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사실 누가 봐도 친여 성향의 방송인인데 네. 당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 김어준 씨 방송에 앞다퉈 나가려고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영향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고 여기도 사실 전직 대통령, 뭐 국회의장까지 몰려가는 것은 좀 되게 이례적인 광경 같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약간 이제 우파 성향의 유튜버 행사에 이제 정치인들이 국내의 정치인들이 다 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상당히 이상한 장면이라고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반대로 고성국 씨가 이런 행사를 기획해요. 그럼 고성국 TV에 출연했던 정치인들 갈까요, 안 갈까요? 2년이에요, 2년. 2년을 통해서 간다? 그렇죠. 김어준 씨 방송에 오랫동안 뭐 정치를 할 때 야인 시절에 있었던 정치인도 있었을 것이고 뭐 초선이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재선이 있었을 것이고 2년이 있으면 공개 방송 형식의 이런 축제를 하면 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노원지 앵커가 이 정치 시그널이 이렇게 크게 구독자가 많아서 자 우리도 문화행사 한번 합시다. 그럼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던 정치인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비판할 여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김어준 씨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있다는 부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자이든 타이든 간에 김어준 씨가 민주당의 정치 등용문 역할을 하는 것들은 그 어떤 힘은 굉장히 세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행사 자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모양을 비판하기보다는 김어준 씨가 그 영향력이 일부러 갔든 뭐 하다 보니까 갖게 됐든 일단은 어떤 그 당무라든지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들을 좀 자제해야 되는 시점 오지 않았냐. 그렇지 않을까요?